옛날 옛적에 세 아들이 있는 늙은 밀러가 있었습니다. 밀러가 죽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밀 당나귀 고양이를 남겨두었습니다. 노인은 방앗간을, 두 번째는 당나귀를 얻었지만 어린아이는 고양이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고양이는 그에게 부츠와 가방을 주면 동생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지만 고양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고양이는 즉시 뒷다리에 부츠를 신고 자루에 귀리를 부어 어깨에 던지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그는 가방을 열고 땅에 던지고 덤불에 숨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토끼가 자루로 질주하고 귀리를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덤불에서 뛰어내려 자루를 조여 어깨에 메고 왕궁으로 갔다. 그 나라의 왕은 좋은 음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는 그에게 깊이 절하고 토끼를 건네며 주인 인카라바스 후작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놀라움에 놀랐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귀족처럼 몸을 굽혀 길을 쳤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자루를 가지고 사냥을 갔다. 이번에 그는 2개의 뚱뚱한 자고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즐거운 선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고양이는 왕에게 자고와 토끼를 계속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고프고 쇠약해진 주인에게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궁전에서 공주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고양이는 그녀가 주인에게 훌륭한 아내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후작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양이는 제 분소가 있는 산책을 위해 내일 그를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속력으로 공장까지 달렸습니다. 주인을 보고 고양이는 내일 강에서 수영해야 하며 그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에 들어가 자마자 고양이는 옷을 집어 덤불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왕실 마차가 길에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길로 뛰어내려 허파의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날 구해줘. 도움. 마어키 더 카러베스가 익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후작을 물에서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2명의 경비원이 그를 강에서 끌어내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 왕은 비단 옷차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금 자수 옷을 너무 좋아해서 왕실 의상을 기꺼이 입었습니다. 왕은 그를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있는 마차로 초대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멍청했지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차에 탔습니다. 1분 후 마차는 거대한 성에서 살았던 거인 식인의 소유였던 들판과 초원을 지나갔다. 고양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영혼은 마차 앞쪽으로 달려가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학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식인종이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신들이 대답하기 전에 왕의 마차가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이 누구의 초원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친절한 합창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고양이는 식인의 성으로 곧장 갔다. 고양이의 손재주로 그는 돌담을 뛰어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식인종은 다양한 요리가 가득 찬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고름을 보고 그는 그런 뻔뻔스러움에 크게 놀랐다. 고양이는 거인을 놀리기 시작하고 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이 말을 할 시간을 갖기 전에 식인종은 털이 많은 갈기를 가진 거대한 사자로 변했습니다. 고양이의 영혼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부츠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식인종은 결코 쥐로 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사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양이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쥐를 잡고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이때 왕실 마차가 성 안뜰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차 문을 열고 고양이는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마어키 더 카러베스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놀라움으로 누가 더 무감각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왕이나 밀러의 아들.
고양이는 손님을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왕은 후작이 참으로 매우 합당한 사람이므로 거의 그의 딸을 아내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젊고 잘생겼고 그 외에도 부자 후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여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하이 부츠를 신고 자랑스럽게 궁전을 걷는 고양이. 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 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위에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잎은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들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많이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 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두 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